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통공학,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주제로 커리어 설계 특강을 진행할 신유열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윤윤진 교수님 연구실 트루랩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서 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카이스트 건설 및 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처음에는 간단하게 교통공학이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세하게 짚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좀 이제 교통공학의 범위를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범위 중에서도 범위도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데 범위 중에서도 좀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카이스트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커리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학이란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교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좀 여러 가지 이미지와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의 자동차들,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 혹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제 간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요. 이런 장면들이 모두 이 교통이라는 범주 안에 묶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에서도 개인 이동수단, 대중교통, 그리고 항공교통까지 교통이란 분야에서도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들 모두 각각의 연구 분야이지만 이를 압축하여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동이라는 주제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통은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화물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까지 옮기는 과정을 모두 이제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교통공학은 또 무엇인가? 교통공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위한 계획, 디자인, 운영 및 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메이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더불어 다리, 도로, 공항 등의 시설이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뿐 아니라 이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공학입니다. 분야로는 분야보다는 사실 더 다양하고 세세하게, 그러니까 분야는 사실 더 다양하고 세세하게 다룰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강의에서는 이 교통공학에서 연구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보자 합니다. 크게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통 교통하면 떠올릴 수 있는 육상교통 시스템이 있으면서, 또 3차원 공간에서의 관리가 필수가 되는 항공 네트워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드론이나 무인 비행 장치를 위한 뭐 이제 UAV, UAM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항공교통이랑은 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은 둘 다 물론 공중을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같은 항공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제 UAV, UAM이 날아다니는 공역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공역은 굉장히 그 고도에서 차이가 심합니다. 아래는 여기 두 가지 그림은 교통공학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렇게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목적지까지 뭐 두세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거를 모두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통공학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통공학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우선 전통적인 교통공학 개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플로우, 덴시티, 그리고 스피드 이런 트래픽 메셔들의 정의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등을 공부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이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면서 이런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요즘에 이제 어떤 연구에서든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일 텐데요. 이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연구도 있습니다. GPS나 카메라 등 센서 기술의 이제 굉장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교통 분야에서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합니다. 교통 데이터의 경우 또 이제 공간적, 시간적 복잡성이 되게 높은데요. 이제 한 링크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교통 속도가 바뀐다던가 하나의 이 지점의 교통 속도를 뭐 예측하기 위해서 앞뒤 이제 도로의 상황을 좀 봐야 한다거나 이런 복잡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델링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당연하게 떠올리실 수 있는 육상 교통인데요. 그림에서도 보이시듯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를 지니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도로들이 다는 아니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도로에서도 보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런 복잡한 도로에 대한 육상교통에서는 이런 복잡한 도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이제 택시라던가 그런 이제 대중교통이라던가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들의 수요 분석, 그리고 대중교통 디자인 및 스케줄링,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차징 스테이션, 그 충전소가 많이 없죠. 이 충전소들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야 가장 이상적인 배치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연구해서 시설 위치 최적화 이런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말씀드렸던 항공교통이 있습니다. 여객기들이 육상에서만큼까지 막 이렇게 줄까지 쳐서 막 도로로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다녀야 합니다. 이러한 또 이제 에어 루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에어 루트, 에어 세그멘터를 디자인하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도 저희 교통공학에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이제 비행기들이 가까워졌을 때 관제사분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어떤 비행기의 기장님 위로 가세요. 또 다른 비행기는 아래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하나씩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뭐 기계가 도와주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자동화, AI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인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AV, UAM이라고 하는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신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UAV는 Unmanned Aerial Vehicle, 그리고 UAM은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둘 다 굉장히 이제 일반 여객기에 비해서는 낮은 상공에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UAV 같은 경우는 상공 120m 이하의 저고도 공약에서도 날아다니는데요. 어떤 건물들보다는 건물 높이보다도 낮게 날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 일상 생활에 이제 뭐 이제 창문으로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는 등의 사생활 문제라던가 소음 문제 그리고 안전 등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교통을 관리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 신문들 같은 데서 언론들 같은 데서 뭐 이제 가끔씩 보도가 되는 에어택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인항공기와 같은 높이에서도 날아다니고 또 낮은 높이에서도 날아다니기도 하면서 이제 유인항공기들과의 충돌이나 이들 역시 어디서 또 이제 뜨고 내리 아까 전기차처럼 뭐 이런 건물들에서 뜨고 내릴 텐데 이제 이런 포트를 좀 어디에 필수적으로 설치를 할지 이런 시설 위치 최적화 연구도
네, 여기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카이스트에서는 또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AI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당연하게 딥러닝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을 활용해서 미래의 속도 특정 이제 도로들에서 미래의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은 특정 지역에서 미래의 이제 뭐 택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택시 같은 것도 이제 택시라던가 에어택시 미래의 상황에서는 에어택시 그리고 이런 뭐 따릉이라던가 이런 공유 모빌리티들을 어디서 이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어디에 아니면은 이런 이제 온디맨드 서비스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 뭐 이런 연구들을 또 진행하는 미래의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 공간 데이터를 건물 등 그런 이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어디서 뭐 UAM이 날아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저기서는 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연구도 있고 항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에어 루트를 이제 설정을 해서 날아다니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에어 루트 네트워크를 보고 어느 부분이 좀 이제 끊어졌을 때 좀 도시 지역 간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간 이동에 차질이 생기는지 좀 이제 그런 이제 이동에서 굉장히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나 아예 가지 못한 상황들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퍼블릭 헬스 공공보건 쪽이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연구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더 돌아다니고 덜 돌아다니는지 이제 그런 코로나 시대 뭐 어,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얼마나 더 덜 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코로나 시대 때 모빌리티 변화를 보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해당 연구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모든 연구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몇 가지 연구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 첫 번째로 딥러닝 기반 속도 예측 모델 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네. 본 연구의 배경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교통 데이터 수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가 수집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또 더욱 높은 성능을 보이는 교통 예측 연구가 가능해졌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의 다양한 개념 중 이제 그래프 특성을 지닌 데이터에 적합한 방법론인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하여 교통 속도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속도, 이제 링크 간 연결각, 거리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구성하고 또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대상 지역에 실험을 진행해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모델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토피스라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2018년 4월에 링크별 5분 단위 속도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참고로 토피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오픈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사이트 리뉴얼 이후에 좀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링크의 제한 속도, 길이, 위치 등 또 링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 및 가공하여 네트워크상의 링크 속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교통 속도 데이터가 있고요. 이 속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트맵이 이 색깔이 속도고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이런 거를 좀 시각화한 것이고요. 링크 위치는 뭐 이렇게 생긴 위치 네트워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영합 및 가공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냈고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GCN,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GNN의 일종으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을 그래프상으로 끌고 오는 기법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CNN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지 프로세싱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단순 위치 정보만을 고려하기에 그래프 네트워크상의 연결성에 대한 이제 고려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GCN은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컴플렉시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시간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두 표의 마지막 줄에 보이듯 이 MWTGC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이 TGC LSTM이라던가 STGC 뭐 이런 최신의 그래프 기반 모델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도로의 특성이 복합적인 얼반 믹스 이쪽에서 좀 더 이제 성능 향상의 그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상 지역의 지형 또 이제 구조적 복잡도가 높을수록 또 이제 더 이제 다양한 구조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성 결과로는 이제 차별화된 두 도시 지역을 선정하고 이 서로 다른 도로 환경상에서 어떤 도로 특성이 예측에 이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최신 다른 딥러닝 기반 속도 예측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UAM 운용 실현 가능성 산정 연구인데요. 도심 3차원 공간의 활용이 대두됨에 따라 UAM이 출현하였지만 경제성, 안전성 등 상업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 데이터, 인구 데이터, 도시 구역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UAM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의 양과 잠재적 수요를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하튼의 45,000개 가량의 건물 면적 및 높이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퓰레이션 데이터셋, 이제 맨하튼 282개 집계구,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 집계구에서 주간 및 야간 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빌딩 풋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M이 이제 UAM이 운용될 수 있는 공역 가용성을 측정한다고 가정을 했고, 인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수요를 추정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방법론으로는 이제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근본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이 이제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특성이어서 이 부분을 고려한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상으로 인접하며 동시에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식별해내는 이 스케이터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클러스터로 묶어내는 스페이셜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로는 주요 상업지구인 이제 미드타운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이제 좀 뭔가 건물 높이가 높고 공역 가용성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구 밀도도 비슷하게 이제 이쪽에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 봤듯이 이제 이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랑 미드타운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할렘 쪽도 이제 다른 클러스터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빈부격차도 좀 있고 건물 높이도 낮고 사는 사람도 뭐 사는 사람 수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클러스터로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리저널라이제이션 결과로 생성된 각 지역을 이렇게 5가지 분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맨하탄에서는 이제 잠재 수요와 공역 가용성이 모두 높은 지역이 없었는데요. 음, 그렇다면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 모두 다른 특성을 고려해야 할 뭐 이제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수요와 공역 가용성을 연계해서 대도심 지역에서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활용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좀 이제 연구를 했고요. 어, 이제 잠재 수요와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운용 가용성이 이제 유사한 지역을 좀 클러스터화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UAM 서비스 개시라던가 그런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로는 이제 아까 좀 어라 하셨을 수도 있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서울시 모빌리티 변화 분석 이런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개요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동 제한 정책보다는 검사 횟수를 늘리고 확진자 격리 및 접촉자 동선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이러한 이동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의 교통 이동량과 감염자 수의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한 건 전국 확진자 수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 확진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데이터, 시간별로 사람들이 지하철을 얼마나 타고 내렸는지 각 역에서, 그리고 교통량도 마찬가지로 100개 특정 지점들에서 차가 몇 대나 지나다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빌리티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2020년의 데이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플랫을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차가 100대가 다녔고 2020년에 90대가 다녔으면 리덕션은 10%, 10으로 이제 나오게 뭐 그렇게 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체인징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했는데요. 이 방법론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인터셉 인터셉션이 바뀌는 시점을 파악해서 시계열의 이제 단계를 분류하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런 단계를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리덕션에 대한 그 체인징 포인트 디텍션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각각의 플랫이 이제 일주일 전체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평일만 봤을 때, 주말만 봤을 때, 이제 7시, 9시, 저녁 6시, 8시 이런 식으로 통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체인징 포인트 디텍션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하철이 트래픽보다 굉장히 몇 배, 한 서너 배 정도 더 큰 감소폭을 보이고요. 그리고 통근 시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굉장히 리덕션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점으로도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동 제한 정책이 강제됐었다 보니까 통근 시간에도 리덕션이 굉장히 크게 나온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네, 이렇게 스타벅스들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쇼핑센터가 있는 지역에 대한 리덕션도 함께 봤었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궁금해할 수 있는 커리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저희 이제 교통공학 전문가들도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이제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기업 또 이제 정책 정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야 뭐 어느 분야에서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말씀드렸던 UAM 같은 경우가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 교통공학에서도 시스템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
시설 위치 최적화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킨지 같은 최고의 컨설팅 회사들에서도 교통 관련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카카오 모빌리티, SKT, 우버 뭐 이런 곳들 다 갈 수 있고요. 대한항공에서도 항공교통 관리를 해야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운행을 이제 할 텐데,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 이제 교통 시스템에 더 알맞은 차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과 서울연구원이라는 곳도 물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나사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 UAM 관련 그림에서도 보이시는데 이렇게 여기 나사 마크가 박혀 있어요. 이 나사가 이런 우주의 우주선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저희 지구상의 모든 이제 공중 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UAM이나 뭐 UAV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쪽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제 물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프로페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카이스트 메일에 신유알이라고 쳐서 질문 보내주시면 가능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